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진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삶의 중심도 쉽게 잃는다. 화를 참지 못해 관계를 끊고 불안을 이기지 못해 기회를 놓치며 질투와 후회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시킨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말한다. 인간이란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이성을 훈련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분노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대상이다. 두려움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감정이다. 지금부터 우리를 흔드는 감정들과 그 감정을 다스리는 세네카의 지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분노는 가장 먼저 타오르지만 가장 오래 남는 상처를 남긴다. 세네카는 분노를 가장 짧은 광기라 불렀다.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평생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는다.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같은 분노를 되풀이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습관이 된 것이다. 직장 회의 자리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소리쳤던 중간 관리자, 이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팀원은 그의 곁을 떠났다. 분노를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이성을 지키는 일이다. 두 번째, 감정은 일어날 수 있으나 머물게 해선 안 된다. 두려움, 질투, 불안, 후회, 이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세네카는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다만 그 감정에 머물지 말라고 했다. 불안은 미래를 향한 상상이다. 지나친 상상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불안은 서서히 약해진다. 감정은 일어날 수 있으되 그 자리에 눌러앉지 않게 하라. 머무는 순간 이성은 자리를 비운다. 세 번째, 사람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 해석에 흔들린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흘려듣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다.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다.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퉁명스러운 표정을 기분이 나쁘다고 해석하면 하루가 찜찜해진다. 하지만 저 사람도 힘든 하루겠지라며 내려놓으면 마음은 금세 평온해진다. 세네카는 말한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다. 네 번째,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에서 비롯된다. 세네카는 말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우리의 기대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실망이 반복되면 사람은 세상과 관계를 멀리하게 된다. 사람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고 사건에 늘 내 뜻대로 풀릴 것을 바란다면 삶은 끊임없는 좌절의 연속이 된다. 현실을 받아들이되 욕심으로 해석하지 말라. 기대보다 감사가 앞설 때 감정은 조용히 가라앉는다. 다섯 번째, 질투는 타인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열등감에서 태어난다. 질투는 가장 솔직한 감정이지만 가장 추하게 드러나는 감정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축하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세네카는 질투를 스스로를 파괴하는 칼이라 했다. SNS에서 남의 집, 남의 차, 남의 여행을 보며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타인의 시간은 내가 기준을 삼을 대상이 아니다. 질투를 없애려 하지 말고 나를 다듬는 쪽으로 감정을 돌려라. 비교는 감정을 흐리게 하지만 성장은 감정을 정돈한다.
6번째, 감정은 쌓이면 병이 되고 풀리면 지혜가 된다. 억누른 감정은 반드시 흘러나온다. 참아낸 분노, 말하지 못한 슬픔,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은 몸을 아프게 하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다. 세네카는 감정을 억제하라 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가르쳤다. 감정을 들여다보되 그 감정에 자리를 내주지 말라고. 감정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려주는 신호다. 무시하지도 끌려가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 마음이 조용해지는 길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에 달려 있다. 7번째, 참된 평정은 고요한 환경이 아니라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드러난다. 고요한 산 속에선 누구나 침착할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평정은 내가 가장 흔들릴 만한 순간, 그 마음을 붙들 수 있을 때 나타난다. 누가 나를 오해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마주한 말 한마디.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진짜 단련된 이성이다. 평정은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견디는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8번째, 자책은 반성보다 오래 머물면 해롭다. 실수를 하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한다. 그 마음은 반성처럼 보이지만 지나치면 자존을 갉아먹는다. 한 번의 잘못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스스로를 정죄하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실패는 되돌아볼 일이지 머물러 살아갈 이유가 아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미래로 시선을 돌리는 일이다. 9번째, 감정은 타인을 해치기보다 나를 먼저 망가뜨린다. 분노, 질투, 원망. 이 모든 감정은 누군가를 향해 있는 듯하지만 실은 나 자신을 무너뜨린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내 내면만 피폐하게 만든다. 진짜 복수는 용서가 아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다. 감정에 대한 복수는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다. 10번째, 타인의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미움받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 타인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불친절한 말투, 의도 모를 무관심에 휘둘리는 날, 이 말을 떠올려야 한다. 지금 그 감정은 그 사람의 몫이다. 나는 내 감정을 지키면 된다. 모든 감정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무반응이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식이 된다. 11번째, 조급한 감정은 판단을 흐리고 후회를 남긴다. 급하게 결정한 말, 급하게 던진 문자, 급하게 끝낸 관계. 이 모든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조급함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세네카는 말의 빠르기보다 생각의 느림을 더 귀하게 여겼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사람이 더 멀리, 더 깊이 간다. 감정이 격할수록 판단은 잠시 멈춰야 한다. 12번째,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매일 훈련이 필요하다. 평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단련이 마음을 휘몰아치는 감정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잡게 만든다. 세네카는 하루의 끝마다 자신의 감정을 기록했다. 언제 흔들렸고 왜 참았으며 무엇을 놓쳤는지를 돌아보았다. 이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다듬어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의 감정을 돌아보는 사람은 내일 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된다.
13번째, 평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상태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정을 없애려 할수록 감정은 더욱 거세진다. 세네카가 말한 평온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어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불안한 날, 그 감정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슬픈 날, 그 감정 안에서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감정을 이긴 자만이 삶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진 존재지만 감정에 끌려가며 살아선 결코 평온에 닿을 수 없다. 세네카는 분노, 불안, 후회 같은 감정을 잘라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감정을 바라보되 그에 휘둘리지 않는 훈련을 강조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주 타인을 탓하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할 대상은 바로 내 안의 감정이다. 삶은 고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 고요하지 않음 속에서도 나를 붙들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단단한 사람이다. 감정을 이긴 사람이 결국은 관계를 지키고 삶을 이어가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